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주간 증시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증시의 주요 재료들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 일단 조금은 진정된 변수들이 생겼죠.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임시긴 하지만 상향 조정돼서 일단 이제 디폴트 이 논란을 조금 미뤄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중국 관련해서도 사실 완전히 이제 해소됐다, 좋은 재료만 있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그러니까 헝다 때문에 리먼 사태로 간다, 이런 어떤 상황까지는 지금 해석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한 3, 4주 전에 생각을 해보면 헝다가 파산이 되고 그게 리먼 사태급의 파장이 불러올 수도 있고 이렇게 막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죠. 물론 이제 조금 아슬아슬한 건 있습니다. 지금 미중 간에 혹시 무역 관계가 또 틀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틀어진다라기보단 협상 전에 서로 이제 유리한 어떤 이제 자리에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국발 변수가 이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거 정도. 이게 이제 약간 진정된 변수고요. 반면에 이제 불안한 요인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가격, 천연가스 국제유가 이제 특히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80 올라가고 일부에서는 $100 연내 넘어갈 것 같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금리가 주말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를 또 넘어가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 되면 투자자들이 이제 신흥시장에서 자금을 좀 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은 지난주 말까지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넘어온 상황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 실적에 대한 불안. 사실 삼성전자가 실적 내느라고 냈는데 저 정도면 상당히 잘 나온 실적이었잖아요. 매출 73조 원에 영업이익 15조 8천억 정도면은 상당히 잘 나온 건데, 잘 나오면 이게 피크다, 이런 어떤 투자들의 고민이죠. 사실 좀 웃기는 게 내년도 삼성전자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60조 원까지 보는 증권사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연간 기준으로 보면 올해가 피크가 아닌데, 그러니까 반도체가 정점이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다 이런 어떤 걱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든가 목표 주가 하향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또 최근에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들이 일단 좀 안고 넘어온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진정되긴 했는데, 최근에 3일 간격으로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 매도가 세게 나왔다가 줄고까지는 왔지만, 외국인들이 그렇다고 매수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에 매수할 만한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기술적 반등 이상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줄인 게 다시 또 매도하려고 숨고르게 한 거냐, 아니면 이제 매수 전환이 될 거냐, 이번 주에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은 또 환율이 지금 1,200원 근처까지 왔잖아요. 에너지 가격 올라가고 채권 금리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혹시 금융시장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1,200원 통과할 거냐, 아니면 이 근처에서 정점을 맞고 빠질 거냐, 투자들이 좀 살펴보고 싶은 게 많죠. 그래서 종합해보면 그 전주에도 전부 다 나왔던 이슈긴 해요. 근데 그 전주보다 조금은 재료가 진정된 게 약간 있어서 그 전같이 이렇게 폭락이 연속적으로 나오거나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이제 확 하고 V자로 올라가기에도 조금 아직은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걱정을 조금 덜어낸 정도만 지금은 이제 시장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주요국 증시 동향을 보면 코스피가 2.1% 빠졌거든요. 근데 주요국 증시 이렇게 보시면 별로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올라간 나라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제가 표기를 좀 잘못했고, 근데 어쨌든 일본이 2.5% 빠졌는데 유난하게 제일 많이 빠진 게 코스닥이었고, 코스피도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항생지수 같은 경우도 헝다 문제다 이것저것 다 반영하는 증시인데 올라가 있고, 대만도 지금 플러스가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재료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했다. 왜 그러냐면 그 중국의 셧다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줄면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해서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주 주요국 증시에서 좀 발목을 잡았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가격을 보면 지금 국제유가가 $80 언저리 이 근처 본 게 2014년, 15년 이때 그때는 또 빠지면서 나왔던 주가인데 지금은 그걸 뚫고 올라가면서 보는 그런 이제 양상이 돼버렸잖아요. 국제유가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천연가스 가격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죠. 에너지 가격 많이 올라가면 기업들의 실적에
좀 타격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올라가니까 비용 부담이 되니까 기업들 실적이 나빠지겠는데 이런 식으로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주말에 올린 천연가스 가격 상승의 이유 제가 저 유튜브 방송에서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꼭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그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할 수는 없고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과거에 지금같이 막 급등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2000년대 이후에 보면은 3차례 정도 지금 같은 속도로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요것도 사실 요 구간도 한 번 있긴 있었는데 이제 파동이 적었으니까 빼고 이렇게 이제 쭉 하고 밀고 올라갈 때 보면 기간이 대체로 12개월, 4개월, 6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때 12개월 걸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4개월,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이때 정도 올라가면 보시다시피 드라마틱하게 확 꺾여요. 예, 확 꺾여가지고 이전에 출발했던 자리까지 내려오거나 그 이하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를 보였었거든요. 지금 4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돼서 이게 이제 12개월로 가서 계속 갈지, 12개월까지 가면 주식시장이 아마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건데, 이제 그 정도로 갈 거냐, 아니면 기존에 4개월 정도니까 이제 슬슬 고점 맞을 거냐, 한 연말까지 더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과거 사례로 보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무한정 올라가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투기 세력들의 이제 선물 세력들의 어떤 장난이 개입된 거라서 그건 또 이제 만기도 있는 상품이고 하니까 어느 선 땅 되면 방향을 반대로 틀어서 반대 포지션에서 또 수익을 내는 쪽으로 갈아타 버리거든요. 이게 빠진다라고 해서 손실 나는 게 아니라 포지션 바꿔버리면 떨어질 때 또 수익을 내는 구조로 바뀌게 되니까 또 무섭게 빠집니다, 저게. 근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더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꺾이고 있다라는 조짐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어느 순간 갑자기 포지션이 바뀌면서 떨어질 거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언젠가는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도 천연가스 국제유가 가격 동향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계속 좀 민감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고민이 이제 금리인데 금리가 지금 1.6%까지 올라갔죠. 연초에 이제 1.7% 넘어갈 때 주식시장이 굉장히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6% 정도 올라오면서 시장이 기존보다는 뭐 금리에 대해서 조금 둔해져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1.7% 넘어가고 하면 이제 또 불안함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장기로 제가 띄어서 볼 때. 그러니까 미국 금리는 이제 대충 보면 3% 넘어가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이번 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 터지기 전에 그런 거 이제 이슈 나오기 전에 조금 이제 버티면서 왔다 갔다 했던 게 1.8% 전후였거든요. 1.8% 전후에서 1.7에서 1.95 정도 왔다 갔다 하던 위치였기 때문에 이게 1.8을 근처로 가게 되면 이거 이전에 코로나 이전 금리를 더 뚫고 나가나 이런 어떤 걱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가격과 더불어서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FOMC 의사라고 뭐 이런 거 이벤트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나올 텐데 이쯤 1.7% 이하에서 좀 꺾여서 이제 안정이 되는지 여부도 투자들이 많이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어쨌든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이제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이제 봐야 될 거고, 근데 뭐 계속 이렇게 엄청나게 속도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게 환율이잖아요. 환율 보시면 이게 차트로 치면 그냥 이거 월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계속 올라가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차트가 돼 버렸잖아요. 다만 이제 보시면 연초 빼놓고는 그 3주 연속해서 양봉이 나온 사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꺾였으면 1,200원 근처까지 또 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1,200원이면 이때 또 이제 만들어졌던 저항대를 뚫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돌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환율이 3주 연속해서 올라가 버리면 투자자들이 이제 이때 나왔던 상승하고 비슷하게 그때 이제 환율이 3주 연속에서 올라갔다 그때 윗꼬리 막 확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판에 보면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리면서 이게 이쯤에 더 고점 나오겠구나 이런 징후가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양봉 형태로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환율이 1,200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요 근처에서 이제 올라가더라도 이제 꼬리 맞고 떨어지고 쭉 하고 이제 밀려주면서 음봉 하나 뚝 떨어지면 이제 시장이 또 한숨 고르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3가지 해외 지표와 국내 지표를 보자.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가격 당연히 볼 거고, 그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 환율 각각 1,200원, 그다음에 1.7%, 국제유가는 뭐 지금 80달러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게 이제 이번 주 초반 넘어서 중후반 정도 됐을 때 조금 이제 이게 천장 왔나 보다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주느냐, 아니면 이제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느냐. 이게 이제 지수가 기술적 반등 이후에 되밀리느냐 아니면 일단 추가적으로 더 밀고 올라가느냐에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번 주에 좀 살펴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투기적 포지션을 보면 이게 유로화의 투기적 포지션이거든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게 매수 포지션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유로화 강세, 즉 달러 약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유로화 약세 베팅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달러 강세라는 거잖아요. 근데 유로의 투기적 포지션 보면 유로 약세 쪽으로 베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좀 강할 것 같다 이런 베팅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불안정하긴 한데 이게 뭐 지난주가 그랬다는 얘기니까 이제 이번 주에 이 포지션이 좀 바뀌는지 그런 분위기가 나와서 원달러 환율도 꺾이는지 요 흐름을 좀 잘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여지는 수치 차트만 놓고 보면 그게 썩 좋진 않죠. 예, 우리가 이제 확인되고 있는 차트상의 위치상으로 좋지는 않은데 이번 주에 이제 변곡이 나올 만한 상황이 되는지 이걸 좀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확인할 만한 거 이외에 이제 우리가 좀 주말에 나왔던 변수들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점검을 해보면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19만 4천 건, 20만 건이 안 나왔거든요. 예상치가 50만 건 나와서 이거 쇼크다. 그럼 금리 테이퍼링 이런 거 늦춰지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런 해석들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주요 일자리 만들어진 데이터들인데 감소가 확 줄어든 게 있죠. 이 정부 부분. 이 정부 부분이 12만 3천 명이 여기서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향된 게 이제 8월에 그 전달 데이터를 다시 자세히 보니 13만 명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보 부분이 안 줄었다면 여기서 12만 명이 플러스 됐을 것이고 8월 상향된 부분을 감안해 보면 25만 명이 여기서 플러스가 될 게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차가 대략적으로 한 30만 건 정도였는데 실제로 뭐 내용을 보니까 25만 건 정도는 뭐 보충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고용 쇼크로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테이퍼링 일정대로 될 것 같고 뭐 금리 인상은 뭐 예정하고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주말 미국의 고용 지표 나온 거 가지고 어떤 정책의 엄청난 변화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워서 주말 미증시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대단한 어떤 이벤트로 살펴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번 주에 같이 주목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중 관계 관련해서 주말에 이게 이제 신화통신에서 제가 이제 캡처해 온 거거든요. 이게 하다 보면 참 별의별 걸 다 봐야 되는데 이게 중국말 모르니까 이제 번역기 돌리면서 이렇게 봤더니 신화통신에서 보도된 거는 미중 간에 이제 당국자들이 통화를 했다. 통상 당국자들이. 그래서 뭐 양측 무역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무역 합의가 잘 되고 있는지 이걸 점검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의견을 해결을 하는 걸로 잘 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교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에서는 저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서로 공갈포를 또 많이 날려야 되니까 무역 관계가 긴장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어떤 코멘트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긴장도가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저런 공갈포가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협상하려고 이제 뭔가 좀 작업을 하고 있나 보다. 또 이런 쪽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증시가 좀 눌릴 수도 있었던 게 미중 관계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 나오면 우리 증시가 좀 불안함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 이외 수면 아래에서는 좀 대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수면 위에 걸 볼 거냐 아래 거를 볼 거냐에 따라서 또 주식시장이 우리 증시 입장에서 호재악재 확 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문제,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문제 이것도 좀 잘 챙겨 보시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뉴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이제 수급에서 봐야 되는데 시장 돌아서려면 이게 보면 그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잖아요. 이게 9월에 이렇게 열심히 샀는데 지금 이제 매도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매도가 좀 줄긴 했죠. 6,200억, 2,700억, 1,000억, 485억 원. 매도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저 매도 줄였는데 이번 주에도 만길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이번 주에 차라리 지난주 금요일 정도까지라도 해주면 그러면 좀 안도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덜 팔기라도 해주면. 왜냐면 이제 금융투자가 이때 하도 매도를 해놔가지고 금요일에 또 매도를 했잖아요. 이때 이제 매수로 돌아섰잖아요. 어차피 금융투자는 많이 팔아봐야 며칠 못 팔거든요.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지금 신기한 게 투신권이 4일 동안 매수가 들어왔어요. 예, 투신권이 4일 동안 매수가 들어와서 이제 외국인들만 좀 덜 팔아주면 지수가 여기서 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난주 글로벌 펀드를 보면 이제 딴 거는 볼 필요 없고 이 오렌지색이 이제 주식형 펀드거든요. 주식형 펀드의 자금이
이제 유입됐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또 마이너스 났다가 유입으로, 이게 이제 리퍼 기준으로, 예, EPFR이 있고 이제 리퍼가 있고 이제 데이터 볼 수 있는 데가 두 가지인데, 저는 이제 주로 리퍼 가지고 보는데, 어쨌든 자금이 지금 유입되고 있거든요. 뭐 신흥시장 쪽에도 자금이 순 유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그렇게 막 현금화 시키고 그럴 동기가 강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막 의지를 갖고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뭐 그럴 것만 같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외국인들 자금 사정 봐서는 좀 살 것도 같은데, 근데 워낙 재료들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현금화 시켜놓고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사실 이번 주는 만기가 있어서 이제 주 후반이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월요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거래일로는 이틀 지나면 또 만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주 초에 좀 안 파는 모습 보여주고 주 후반에 매수로 바꿔주고 이러면 조금 수월해지겠죠. 또 요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외국인들 매도 진정, 요 그림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진정이 된다라면 이제 종목들별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조금 달라질 텐데, 일단 지난주는 코스피에서 의약품 운수창고가 제일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글로벌 펀드에서 자금이 제일 많이 빠져나간 업종을 보니까 헬스케어 쪽 자금이 제일 많이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의약품 쪽이 좀 많이 빠졌고, 이게 위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 치료제 개발 때문에 이제 재료가 정점을 쳤다 그래서 그런지, 다음에 이제 운수창고 빠졌고, 전기전자가 코스피 지수보다 더 빠졌고, 올라간 거라고 이제 운송 장비 정도 여기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 전기전자가 매수로 바뀔 거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철강이라든가 뭐 화학이라든가 이런 이제 무게감이 있는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이 지수를 끌어내면서 이 마이너스가 컸던 종목군들을 일부를 좀 돌릴 수 있으니까 요 흐름을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보면 코스닥을 봐야 되는데, 코스닥도 역시 제약이 많이 빠졌죠. 플러스난 거는 엔터, 오락문화, 디지털 컨텐츠, 이거 게임 얘기하는 거거든요. IT 소프트웨어는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 정도가 강세를 보이고 대부분 다 마이너스였잖아요. 근데 엔터, 게임, 메타버스 이런 걸로 가는 거는 이제 경기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종목군들 개별적인 재료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게 되거든요. 물론 저 종목에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긴 한데, 전체적인 시황이 좋은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외국인들 매수와 함께 이제 좀 대형 굵직한 종목군들이 좀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흐름 한번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로 좀 같이 와서 보면, 코스피가 그러니까 2주, 3주는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3주 음봉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3주 음봉이긴 한데, 두 번째는 플러스기 때문에 이제 3주 하락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3주 하락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이후부터 보면 3주 하락이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2주 하락에다가 하락폭도 깊었고, 심지어는 60주선, 1년 추세선까지, 일봉에서 1년 추세선이 깨졌는데 60주선에서는 거기서 꼬리 달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20년 이후의 패턴으로 보면은 이번 주에 플러스가 나야 돼요. 예,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이 패턴이 유지가 될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 하락이 돼버리면 이제 믿었던 추세가 다 깨지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투매가 또 나올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과연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줄 거냐, 요 흐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그 신용이 매도 요인이 되면서 빠졌잖아요. 근데 이게 신용이 2조 5천억이 빠졌고 하루에 6천억씩 막 나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참고로 작년도 코로나 때 신용이 3조 5천억이 빠진 적이 있어요. 하루에 8천억이 빠지고, 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비하면 아직은 뭐 1조 원 이상 나고, 또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가총액이 달라서 뭐 신용 비율이 또 다르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규모 면에서 보면 2조 5천억이나 이렇게 뚝 하고 떨어져서 종목들별로 일부는 이제 신용잔고율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물량 부담도 없고, 한편으로는 또다시 누가 신용을 사기 시작하면 또 그것도 또 매수 수급이 되기 때문에, 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수급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이전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는 분위기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이제 3주 연속 하락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또 수급은 좋아지고, 과연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면서 대형주를 끌어올릴 거냐, 그러기 위해서 금리, 에너지, 이런 어떤 환율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이 될 거냐, 이렇게 이 조건들을 잘 보는 게 좋겠죠. 뭐 예상해 보면 대충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게 있긴 할 것 같긴 한데, 그건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 포인트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와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금리와 에너지 가격이 여기서 이제 그 동기가 하나 있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이제 천연가스 공급 늘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난리 난 건 사실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이 아시아, 뭐 우리나라, 일본 이런 데는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유럽 값이 폭등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번에 이제 그게 꺾이는 계기가 되면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제 에너지 가격 특히 요거 좀 볼 필요가, 에너지 가격이 꺾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덜하기 때문에 금리가 같이 내려오는 그런 구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 추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의 반응,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이제 과연 살 거냐, 이제 발표 이후에 이제 주가는 버텼죠. 예, 버티는 정도인데 증권사별로 이제 반도체 업황이 내년도 1분기까지는 좀 빠질 것 같다, 이런 어떤 분석을 많이 내놓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그 TSMC의 기술을 이상을 뭐 내년도 상반기에 구현할 것 같다더라. 다음에 이제 폴더블 폰이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또 나오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연 외국인들이 어느 쪽에 방향을 쓸까? 이 결국 외국인들이 수매수로 바뀌느냐가 결정되는 거니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 D-30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다음 달 9일부터를 위드 코로나로 이제 생각하는 투자들이 많아졌잖아요. 질병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투자들에게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면 뭐 코로나 숫자 계산하면서 뭐 이제 내수 시장 위축되네 이런 걸로 걱정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추이 한번 이제 잘 볼 필요가 있겠고요. 요게 재료가 되면 위드 코로나하고 만약에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쪽으로 가지 않고 미중 간에 긍정적으로 가서 그게 관세 낮추는 것까지 가는 그림이 돼버리면 또 그것도 재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재료는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참고로 우리나라가 목요일, 미국이 금요일이 만기거든요. 그래서 만기라서 지수의 의미를 둘 만한 상황이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난주보다 악재성 재료는 조금 완화된 정도. 예,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수면 위로 올라간다면 살짝 한번 덮어볼까, 이런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 조성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이번 주 초에 좀 나와주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일단 급하게 매물이 정리되면서 주가가 강제적으로 뚝 떨어진, 예, 그런데 그 떨어질 때 기관 외국인들이 물량을 좀 많이 사놓은, 예, 그런 종목들, 그런 것들도 실적이 하반기에 원래 되게 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주가는 이거 우상향 시점인데 못 올라갔네 라고 생각되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 좀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늘 부탁드리지만 예,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